아니, 월 수익이 람보르기니요? 안녕하세요. 숙신TV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승래입니다. 오늘은 성공하고 있는 호텔 CEO 편 투자의 정석, 오늘 게스트분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선 대표님을 오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미남이십니다. 오늘 인터뷰 첫 번째 우리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숙박사업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생그룹의 대표이사 하선입니다. 네, 이런 숙박업 사업을 결정하시고 또 매입하시고 운영하신 이유도 있을 거고요. 경로도 또 궁금한데요. 그거 좀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동산 매입 대비 이윤의 차이가 많게는 수십 배, 적게는 몇 배 이윤의 차이가 있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선 대표님께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당히 젊은 나이신데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4년 26이죠. 1994년도 26살에 네, 그렇습니다. 호텔 CEO. 네, 뭐 느끼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계신 호텔을 매입 전과 매입 후에 또 분명히 매출 차이가 저는 큰 거로 알고 있어서 그게 궁금한데요. 그거를 말씀 주신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텔마다 다르지만 2배에서 3배 정도 향상되었고요. 매입 전 고객층이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양한 네. 고객층들이 생겨서 매출에 영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매입 전의 매출과 그럼 현재 운영하는 매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두세 배 정도 네. 내외가 약간의 편차는 틀리지만은 매출을 더 올리셨다. 네. 그 운영 방법도 상당히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선 대표님께서는 아직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젊은 나이시니까 그렇죠. 이런 호텔업, 숙박업에 대한 거를 진출하시면서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수 전에는 큰 고민들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면 저만 잘하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입 후에 이제 다양한 고객층들을 만나다 보니까 고객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을 또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요즘은 문제점이자 고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니즈에 대한 것들을 시설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을 텐데요. 서비스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시설적인 투자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서비스 부분은 사실은 이제 교육만 잘하면 직원분들을 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젊은 층들은 PC를 많이 이용을 하고 좀 넷플릭스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이제 연령이 높으신 고객층들은 이제 방 크기 깔끔한 시설들 지저분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을 원하시니까 요구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고충이 있습니다. 네, 뭐 실질적인 투자는 언제나 시설업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층 같은 경우는 뭐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한 요청이 많은 부분이 있고 연세가 우리 연령층이 높은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객실 크기가 또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호텔은 보통 연령층들이 한 어떻게 이용하고 계세요? 호텔마다 다르지만 뭐 인수 전에는 이제 나이가 있으신 연령층이 있었던 고객분들이 매입 전에는 이용하셨고 매입 후에는 이제 20대, 30대들이 많이 늘어난. 기존에는 고 연령층들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20, 30대 고객도 많이 늘어났다. 네, 그래서 그렇죠. 스펙트럼 넘게 어쩌면 고객들이 그렇죠. 많이 이용하고 계시네요. 제일 궁금한 질문일 것 같아요. 월 수익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수익성은 호텔마다 다르지만 지금 뭐 람보르기니, 페라리, 벤틀리 뭐 인수할 정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약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살 수가 있나요? 계약을 하면 가져와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만의 호텔의 장점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소속 호텔에 이제 직원들과 직접 청소를 하고 그러면 직접 청소를 하면 그 객실의 이제 상태나 컨디션이나 이제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론트에 고객들과 응대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애로사항, 불편사항 바로 들을 수 있고 직원의 고충들을 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제가 하는 노력이고 저희 호텔만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고정 비용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합리적인 예, 네. 가격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은 젊은 대표님이냐 뭐 연령이 있는 대표님이냐 전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젊음의 기준이라는 거는 어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을 경청하고 피드백해주고 객실에 또 어떤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또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 사업을 이제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부분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한 날보다는 할 수 있는 날이 앞으로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목표가 있을 텐데요. 향후에 내가 가고자 하시는 목표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호텔 사업은 애기 이제 처음 이제 걸음마를 떼는 단계예요. 아. 제 목표는 호텔 사업부를 주력 사업부로 만들어서 네. 호텔 체인 그룹을 이제 발돋움하는 게 목표고 3년 내 그룹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을 인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때도 인터뷰 해주실 수 있으시죠? 불러만 주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중소형 호텔들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지만은 향후에 관광 특급 호텔로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포부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투자하시거나 또 창업하실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들에게 먼저 사업 진출한 선배로서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호텔의 위치, 주요 고객층, 앞으로 올 수 있는 상권 고객층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제 호텔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숙박업은 안정성이 높고 수익률 또한 일반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보다 몇 배, 몇십 배 이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하는 호텔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제 중개업체나 컨설턴트 단순한 집을 보듯 알려주는 중개인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실전 경험이 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험들을 채워줄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중개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실은 기본적인 요소들이 중요하지만 중개업자를 잘못 만나면 3대가 멸종합니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파는 분과 또 사시는 분의 입장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거나 매입한 매물이 향후에 또 상품성을 가질 수 없는 현장이었을 때 전문성 없는 묻지마 중개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것도 중요하다. 네, 뭐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고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떠셨고 내년의 사업 방향과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19년 같은 경우에 저한테는 꿈에 발돋움하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호텔업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해였고 내년의 방안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브랜드 의류 부분도 목표가 있고 호텔 자체도 내년에 2개 정도 더 중소형 호텔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벌써 2개를 빠르게 준비를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어떤 숙박업의 호텔업에 진출하는 또 계기가 되시기도 하셨고요. 저는 분명히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이런 편견이나 그런 것들을 또 이겨내야 하는 시간들을 분명히 수년간 겪으셨을 텐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뭐가 있다면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 아닌 사기도 많이 당했던 경우도 있었고 가장 쓰디쓴 기억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서 호텔을 인수를 했는데 그 호텔로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 근데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 명의를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가져온 게 좀 일이 잘못돼서 명의 도용으로 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소송도 엮이고 제가 실운영은 그 프랜차이즈의 명의를 실운영을 한 건 아니지만 쓰디쓴 기억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사업 제의를 받았는데 명의 도용이나 이런 애로사항들이 생겨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금전적인 손실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뭐 흔히 생각하는 롤 모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롤 모델 엄청 많죠. 지금 여기에도 엄청 많으시고 사실 그러세요? 롤 모델이라고 하면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네. 진짜 열심히 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사람들, 네네네. 그분들이 진짜 롤 모델이고 저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어떤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그 일을 또 즐기면서 보람을 찾는 분들이 우리 대표님에게는 많은 자극이 된다.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제 인생의 롤 모델이시죠. 아, 좋습니다. 그리고 20대 창업자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다면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쫓지 말고 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창업을 했을 때도 인수를 했는데 그 가게가 매출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슬퍼할 게 아니고 그 가게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고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노력할 자신이 없으면 흔히 말해서 요즘 유리 멘탈이라고 하죠. 네. 유리 멘탈 분들은 조금 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호텔업이다 하면 방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기계 정비 모든 걸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운전도 네. 요즘은 부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들을 다 만약에 그 가게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창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말씀은 진짜 노력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행위를 그리고 노력들 그리고 또 아까처럼 매출이 내가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인수를 했는데 매출이 5천만 원이 난다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 3천만 원밖에 안 났을 때 지금 그거에서 뭐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시간보다는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다고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것만 매진하다 보면 모든 게 흐트러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닥친 현실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풀어 헤쳐나갈 그럴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텔업을 하시면서 기억나거나 되게 재밌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국내 호텔을 매입하시고 이제 기억나는 고객 또는 뭐 흔히 말하는 좀 컴플레인이 많으시거나 뭐 진상 고객이라고 하죠.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고객도 직원분들에게 또 감동을 줄 수도 있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례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을 하면 어디서 사장, 대표 그렇게 절대 티 안 내고 일을 해요. 네. 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들을 더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 감동적인 부분이었다면 팁 같은 팁을 네, 뭐 객실이 뭐 10만 원짜리라고 예를 들면 네. 수표 같은 것도 20만 원을 주거나 20만 원을 직원분에게 준 사례가 있으셨어요? 네, 제가 직원이죠.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어차피 뭐 CEO라는 네. 말씀을 전혀 안 하시고 네. 겸손하게 영업하시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갖고 객실은 10만 원짜리지만 팁을 20만 원 받은 사례가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쉬운 사례가 아닌데요. 특급 호텔도 그런 부분이 아닌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공하고 있는 CEO 인터뷰 말 그대로 그 방법, 그 이유가 있네요. 진상 고객도 좀 분명히 있으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사례가 있으셨나요? 흔히 말하는 블랙 컨슈머들. 네. 블랙 컨슈머들은 어딜 가든 점수를 낮게 주는 거죠. 일부러. 네, 점수를 그러니까 음식계의 백종원 네네네네네. 숙박업계의 백종원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네. 거니까 그냥 이유 없이 머리카락이 안 나왔는데도 자기 머리카락 보고 머리카락이 나왔다. 이용을 하고 이제 그리고 직원들을 괴롭히는. 그걸로 계속 이제 직원들 안 좋은 불친절하다 뭐 그런 이슈가 없었 인신 공격을 공격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감동적인 고객분들도 계시고 뭔가 이유 없이 또 계속 싫어하시는 고객들이 있지만 뭐 그분들을 다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포용은 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네, 포용은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포용만 하실 수도 있겠네요. 포용만 하겠습니다. 포용만 하겠습니다.
네, 교회를 뭐 가시거나 뭐 네, 가서 또 스트레스를 푸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또 장시간 동안 좀 인터뷰를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신 TV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구독자와 그냥 보시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그리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호텔업이라고 하면 누구나 꿈꾸는 멋진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럴 수 사이먼 있죠. 디도 오텔하는 게 꿈이듯이 아, 네. 네, 숙박업의 장단점과 정보는 일반인이라면 쉽게 접하기가 되게 힘든데 숙신 TV를 통해 재밌고 좋은 정보들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매우 훌륭하고 유익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더 분발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호슐랭 가이드 편 많이 기대가 되고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공하고 있는 호텔 CEO 편 투자의 정석 네, 하선 대표님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대표님의 진솔한 얘기들 그리고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채널과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